안녕하십니까. 바른목소리 전국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제부터 평양에서 반체제 인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방송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박성학이 대북전단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내부에서도 반체제 인사들이 정권을 반대하는 전단을 날리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마 이런 걸 주장하고 싶냐 봅니다. 출처는 미국 방송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거는 늘 써먹던 수법이죠. 탈북자들이 미국 방송에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 언론에서 발표를 하게 하고 그리고 또 남한 언론이 받아쓰는 이거는 늘 써먹던 수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뉴스가 왜 거짓말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인균이 국방TV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신인균이 국방TV라는 것도 보고 그리고 광철아의 방송도 봤습니다. 두 방송에서는 모두 평양에서 반체제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반정부 삐라를 날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인균이 국방TV에서는 평양시 사동구역 그 장천입동농장에 반체제 그 선전물이 하얗게 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역안전부와 주둔지역 인민군 군인들까지 동원돼 가지고 주었는데 3일 동안 주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굉장한 양을 뿌린 거죠. 그리고 또 강철한이는 또 뭐라 말하냐면 평양시 고층 아파트에서 대학생들이 조직적으로 그 반정부 유인물을 뿌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방송에서 말하는 삐라를 날린 장소들이 다르죠. 장소들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신영균이는 평양에서 살아보지도 못했고 또 강철한이는 자신이 주장에 의하더라도 평양에서 살다가 1977년도에 요독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인균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서울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지방 사람이 서울에 대해서 더 잘한다는 것과 같은 이런 경우인 겁니다. 그리고 강철한의 경우에는 44년 전에 평양시에서 살아봤고 강철한은 또 북한에서 군사복무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경험도 없고요. 북한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더라도 강철한에는 요독 편의관리소 거기서 신발 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지금 남한에 와서는 지금 오늘이 평양과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신인균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해 보겠습니다. 신인균이 주장처럼 그 평양시 장천협동농장 들판에 주둔지역 군인들까지 동원돼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을 준 삐라량, 그렇다면 이 량은 대단히 많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반체제 전단 이걸 출력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작은 프린터기로는 인쇄하지 못합니다. 양이 너무 많으니까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큰 인쇄기여야 인쇄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프린터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프린터를 수입하려게 되면 그거는 세관에 등록돼야 하고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검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프린터는 밀수를 못합니다. 그건 너무 크죠. 중요한 것은 신인균은 평양에 뿌려진 반체제 전단은 북한에서 생산하는 종이기 때문에 종이의 질이 한심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용지는 질이 나빠서 우리가 이 현재 남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이런 프린터기로는 출력할 수 없습니다. 북쪽의 종이들이 얇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출력 못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나? 인쇄공장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인쇄공장에서. 그렇다면 북한의 인쇄공장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인쇄공장 직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되는지 인쇄공장에 대한 보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죠. 인쇄공장들에는 당위원회와 청년동맹 그리고 직업총동맹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조직들은 그 공장 당위원회와 근로단체 조직들을 지도하는 상급당 조직이 있고 또 그리고 또 공장의 안전을 담당하는 담당 안전원, 옛날에는 담당 보안원이라고도 불렀죠. 담당 안전원과 담당 보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공장 간부들에 대한 간부사업, 그것뿐 아니고 인쇄공장 노동자들도 군당 조직부 간부과의 신원조회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쇄, 선전물 아닙니까? 선전물이 출력, 이거는 검열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쇄공장은 간부들뿐 아니고 노동자들도 군당 조직부 간부과의 신원조회를 거칩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한다면 반체제 조직은 인쇄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당, 안전보위기관, 그리고 인민보안기관 모두를 장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과 같은 조직적인 사회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북한 형법 제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수자의 처리 원칙이거든요. 국가는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감대히 용서하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아시나요? 반국가, 반민족 범죄에 가담했다가도 순식간에 변심하게 만듭니다. 자수하면 살려준다는 건 북한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거든요. 누가, 언제, 어떻게 변심할지 모르는데 반체제 활동을 위한 이런 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북한을 알려면 조선노동당 규약이나 당위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그리고 북한 형사소송법, 북한 형법 이런 걸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왜 거짓인가에 대해서 제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을 이끄는 조선노동당 규약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던데 북한에서 과연 저런 일들이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을 거고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도 쉬우실 겁니다. 저는 북한이 옳다고 선전하자는 건 아닙니다. 북한을 알려면 그리고 또 북한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방법상 문제를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